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까라고 생각할 때 좀 낙찰가율이 많이 빠지면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손실이 나셨을 때 그때는 저는 선택지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채무자분들을 설득을 해서 일반 매매를 하는데 제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확보를 하는 거고 네. 채무자분들하고 뭔가 조율점을 못 찾고 그럴 때 내가 입찰 들어가서 부동산을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22년도, 24년도 때 부동산들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낙찰을 받은 거죠. 이거는 보증공사다. 비유가 딱 네. 적당해요. 허그처럼 자기네들이 직접 낙찰을 받아서 향후에 맞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거나 네. 또는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됐을 때 그쵸. 매각을 하겠다.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좀 여러 가지가 그쵸.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쵸. 그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부사들이 이제 정리가 많이 됐대요. 아.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강심장들만 남았다고 보면 되고 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펙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갖고 있나요? 그 물건들 어때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회복이 됐어요.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좋은 실적들이 있으셨으니까 그 하락기 때 충분히 잘 이렇게 이겨내신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19년도, 20년도 때는 뭐 너무 좋았죠. 그쵸.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도 그때 갖고 있는 거를 네. 생각하면 싸르르하게 아픈 것들이 있어요. 묶여있는 것들. 저도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저희 아마 다 경매 그때 하셨던 분들은 네. 많이 그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갖고 잊고 있죠. 사는 거죠. 잊고 뭐, 사는 묻어두고. 거죠. 저는 우리 등대지기님을 비슷하게 정상이자와 부실 채권을 같이 다루고 있고 정상이자가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NPL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질권 대출이라고 하는 또 근저당권부로 또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를 열심히 내려면 월 현금 흐름이 좀 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대여 사업도 하고 있고 정상이자를 통해서 이제 월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NPL로 조금 이렇게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NPL과 GPL이 서로 상호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되네요. 네네, 맞아요. 흐름과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예, 맞아요. 채권을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카스 들고 뛴다고 해서 그 채권을 나한테 팔아주나? 그래서 어렵죠. 집합교육이라고 대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대부업 교육을 받고 있으세요. 경매처럼 대중화되고 있구나. 입지랑 경쟁이랑 또 이런 싸움들이 있겠죠.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희를 많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거인의 등에 올라타는 거죠, 사실은. 진짜 이게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GPL로 현금 흐름 얼마 정도 나오고 계시냐 물어보면 이거 궁금할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만 한지 얼마 놀라지 마시고. 네. 자, GPL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합니다. 한 4천 정도? 4천 월에 정도. 4천. 예. NPL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나가는 이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충당을 하려면 정상 채권이 있어줘야 돼요. NPL 채권을 매입한 게 뭐 한 70억 정도다 네. 라고 하면은 네. 질권대출이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70억 정도 매입해놨다 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4천에서 4,500 정도 발생이 되는 거죠. GPL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NPL만 70억 정도. 합치면 무난히 뭐 100억은 넘는다는 네, 뜻이 1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유, 잘했네 자네. 잘했어. 신생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떠먹여주는 건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초보자분들이라서 못한다?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수익 내기가 경매도 똑같잖아요.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은 누구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제대로 수익을 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이런 데 찾아가면은 여신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 가서 나 채권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반겨요. 근데 거기는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구조의 물건을 매각하지 않아요.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현행상 법정 최고금리 20%잖아요. 네. 20%를 꽉 채워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채권은 대부 채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사들을 조금 방문들을 조금 신생업체들이 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기존에 있던 대부사들도 신생업체들하고 거래를 트는 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는 매각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매수한 사람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쉽게 트진 않아요. 그리고 신생업체가 잘 아냐 실무에 대해서 모르는데 가르쳐주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업 뛰는데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울타리를 만든 게 우리가 대출 나가고 부실된 걸 우리가 매입하면은 그런 비용들이 또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영업비용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요. 네. 채권이 금액이 1억짜리가 아니라 50억만 해도 2%만 해도 그거만 해도 1억이거든요. 그 돈만 절감이 돼도 많은 것이 세이브가 되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등대지기님 같은 분들이 많나요? 어느 정도 몇 프로세요? 근데 항상 되게 겸손하세요. 나는 구멍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진짜 구멍가게 정도 너무 수준밖에 안 돼요. 큰 자본 그럼 규모가 이제, 많죠. 저는 그 어. 기준을 그걸로 봐요. 22년도, 3년도에 버텼던 대부 업체들은 전 다 중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뭐 GPL이든 MPL이든 교육하는 데는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근데 실제 수강생들이 투자까지 꾸준하게 이어가게끔 하는 커뮤니티는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 1, 2천 정도 하겠다라는 게 안 돼요. 채무자분들이 원하는 금액, 대출 금액이 물론 소액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몇 억씩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이 그 정도의 자력이 된다 하더라도 한 건에 그렇게 나간다라는 건 되게 부담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대출을 3억을 요청을 해. 한 군데서 나가기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네. 쪼개 1억, 1억, 1억씩 해갖고 3억을 만들어서 대출을 나가게끔.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투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1억, 1억, 1억 하면 내 걸로 이렇게 하는 그쵸. 근저당부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공동투자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고 한 부동산에 여러 대부 업체들이 이렇게 대출을 나갈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아,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선순위 근저당 1금융이 있는데 막 대부업체 여러 데서 막 들어오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근저당이. 나 8번 궁금한 수익 사례 등대지기님 말씀하셨고 희망퇴직자님은 GPL 같은 경우는 통상 법정 최고금리인 2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네. 17%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NPL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질권대출이라고 현금 유동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채권 원금 2억인데 그 2억의 채권을 이전을 해오는데 그 2억 중에 일부를 이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저당부, 근질권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사에서 질권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내 현금 에쿼티는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매입한 채권이 원금 2억 5천짜리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2억의 질권 대출을 받았어요. 삿대고 뽀대고 한 7천 정도 현금이 들었다고 치면 매달 2억 5천에 대한 연체 이자는 416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질권 대출 2억을 받으면서 7.5%의 금리로 받아왔을 때 매달 125만 원씩 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매달 이자 수익만 291만 원씩 쌓여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7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맞아요. 300만 원씩 남는 맞아요, 거죠? 수익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야 2년 하면은 거의 회수가 다 되네요. 원금만큼 남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이 NPL은 참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허가 7개월을 기다릴 정도로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가 이제는 조금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GPL, NPL의 비율을 맞추면서 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2년도에 경매로 시작했으니까 4년 차. 네. 직장인 때 아름아름 경매했던 시절하고는 또 다르고 GPL, NPL을 알면서 경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품이 적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재밌게 또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알아가는 단계라서 집에 가서 아마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네. MPL인데 GPL 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저도 경매만 했었고 금감원 등록은 그때 당시 이제 3억이었거든요. 네. 맞아. 근데 또 늘은 게 이제 5억이에요. 앞으로 또 계속 늘겠죠. 맞아요. MPL은 금감원 관할이 되니까 1년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막 이런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한번 딱 배당 받아보니까 네. 입맛이 싹. 그쵸.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부동산 다 처분했어요. 다 현금 만들었어요. 상가 다 팔고 단계가 또 있어요. 처음부터 NPL로 접근한다라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GPL로 1년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 그때 다시 선택지를 찾는 게 NPL사예요. 또 저희가 MPL, GPL에 대해서 문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수강생분들의 그 니즈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강 또 준비를 했고 정규 강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만 하고 뭔가 끝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때까지 뭔가 봐주시고 끝까지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오늘 인상 깊었는데 특강에서 일단은 커리큘럼? GPL과 NPL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룰 것이고요.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해드릴 거고 판단의 몫은 이제 특강 수강자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공매에서 한계점을 느끼신 분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했을 때 GPL
GPL과 MPL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정규 수강생분들한테 뭐 각종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 또 할인 혜택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 정규 교육생분들에 한해서는 90% 할인인가요? 맞아요. 10분의 1 가격으로 11,000원에 진행을 하고 이제 외부인 분들한테는 11만 원 네. 가격으로 저희가 강의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의가 다른 데랑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강의들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두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강의와 조금 다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강의를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는 제가 진행을 시켜드리는. 만약에 GPL 먹여주셨는데 연체돼 그러면 사가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손실볼 걱정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 해결해 줄게 이러면 사실 안심이 되죠. 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사실상 2년 동안 그 25개의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왔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단 1원도 손실을 안 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투자 상한 금액을 좀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듣고 수강을 했으면은 비용을 지불해서 시간을 썼으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리치스쿨이 아니라도 다른 매체에서 교육도 듣고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드 문제거든요. 10억 할 거야 라고 하면은 10명 하면 그게 100억인데 그게 소진되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커트라인 잡은 거는 한 사람당 2억이면은 10명이면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소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라고 기준점을 잡은 게 2억이었던 거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업자 만드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소진이 되고요. 사업자 설립되고 나서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아니 그럼 반대로 2억이 출되면은 뭐 1,0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소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인허가를 받을 때 1,000만 원으로 회사 설립은 할 수는 있어요. 아 그 자본금의 기준이 또 되는 네. 거죠? 그때. 네. 아. 그래서 또 제가 궁금했던 게 현금 2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들고 있다가 일단 5천만 원 채권 먼저 해보고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선생님 저 1억 5천 모아왔습니다 라고 해도 2억까지는 무조건 해주시는. 네, 가능하죠. 그거는 네, 약속이니까. 네. 혹시 배워서 혼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조건 같이 한 게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GPL이나 MPL은 네. 안다 모른다로 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초반에는 무조건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끌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아는데 인프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질문. 이거 그러면 GPA를 하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수강생들 분들 중에 공무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아예 사업자를 못 낸다. 펀딩도 하셨었잖아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펀딩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가능은 해요. 펀딩도 제가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뭐 펀딩 갖고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도 없고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죠. 세후 10%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등대지기님과 네. 희망퇴직자님을 모시고 MPL, GPL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첫 촬영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노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 사실 전업을 할 수 있고 이 GPL, MPL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네. 나왔으니까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 특강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대지기님은 너무 먼 산으로 느껴지실 거고 퇴직자님을 보면서 꿈을 많이 키우실 것 같아요. 뭐 들으시는 그래주시면 참 좋죠. 제가 자주 듣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이런 울타리까지 만들면서 수강생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듣긴 했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너무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오랜 시간 해보니까 되게 제한적인 거거든요. 투자 금액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한 개인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풀이 많아지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진짜 MPL이나 GPL의 투자 방식은 무조건 이게 답이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경공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고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다. 저희도 새로운 도전이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또 귀한 분 두 분 모시고 촬영을 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영상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MPL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깨고 어떤 건지 좀 알아가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